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바로 시계 태엽 우주입니다. 제목부터 뭔가 흥미롭지 않나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사과 하나가 어떻게 우주를 보는 우리의 관점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는지, 그리고 아이작 뉴턴이 어떻게 우주를 하나의 거대한 기계로 보게 되었는지 그 위대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모든 건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뉴턴과 사과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운 좋게 사과의 머리를 맞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아주 평범한 현상 속에 사실은 우주 전체를 꿰뚫는 어떤 거대한 비밀이 숨어 있지 않을까 하는 정말 심오한 질문이었던 거죠. 뉴턴이 등장하기 전에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봤을까요? 한마디로 신비와 미스테리로 가득 찬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세계였어요. 당시의 세계관을 보면요, 하늘과 땅은 완전히 다른 동네라고 생각했어요. 저기 하늘 위 천상의 세계는 신의 영역이라 완벽한 원운동을 하는 아주 질서정연한 곳이고요. 반면에 우리가 사는 이 지상의 세계는 혼란스럽고 불안전하고 제멋대로 움직이는 곳이라고 믿었죠. 둘 사이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단단했던 생각의 벽을 글쎄요, 사과 하나가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역사의 아이러니인데 1665년에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면서 대학교가 문을 닫아요. 그래서 젊은 뉴턴도 어쩔 수 없이 고향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하지만 바로 이 강제적인 고립의 시간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적 폭발의 시간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계몽주의 사상가 볼테르가 전한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사과에 맞았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바로 깊은 명상에 잠겼다는 이 부분입니다. 왜 사과는 옆으로도 위로도 아니고 항상 지구 중심을 향해 똑바로 떨어질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한 거죠. 바로 이것이 진짜 혁명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땅에 툭 떨어지는 사과랑 저 하늘 위에 떠있는 달, 이 둘을 하나의 힘으로 연결지어 생각한 사람이 그때까지 아무도 없었거든요. 하늘과 땅을 나누던 그 거대한 벽을 허물어버리는 정말 위대한 발상의 전원이었죠. 자, 그럼 뉴턴은 이 어마어마한 질문의 답을 어떻게 찾았을까요? 바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아는 과학이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뉴턴이 위대했던 건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끝내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현상을 꼼꼼히 관찰하고 실험을 통해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언어인 수학으로 분석해서 마침내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보편적인 법칙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바로 현대과학의 기틀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바로 이 만유인력의 법칙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말해서 우주에 있는 모든 건 서로를 잡아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네, 모든 거요. 사과, 달, 행성, 저 멀리 별까지. 심지어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마이크와 저 자신까지도요. 예외는 없습니다. 하나의 법칙이 온 우주를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1687년 뉴턴은 이 모든 엄청난 발견을 한 권의 책에 담아냅니다. 바로 프린키피아,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과학책 중 하나로 꼽히는 바로 그 책이죠. 이 책 한 권으로 세상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버립니다. 뉴턴의 발견은 단순히 과학 공식 하나를 알아낸 것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이건 세상을 보는 눈, 즉 세계관 자체를 바꿔버린 거대한 철학적 혁명이었습니다. 뉴턴 본인도 이렇게 말했죠. 자연은 거대한 기계다. 와, 당시 사람들한테는 정말 충격적인 생각 아니었을까요? 더 이상 자연은 신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알 수 없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이제 자연은 정해진 법칙에 따라 톱니바퀴처럼 정확하게 돌아가는 예측 가능한 기계가 된 겁니다. 이 변화가 얼마나 엄청난 건지 한번 보세요. 이제 우주는요, 첫째, 예측이 가능해졌어요. 둘째, 어디에나 적용되는 보편적인 법칙의 지배를 받고요. 셋째, 신의 계시가 아니라 인간의 수학과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됐죠. 마지막으로 하늘과 땅의 구분도 사라졌어요. 하나의 통일된 우주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기계론적 세계관이라는 생각은 과학계에만 머무르지 않았어요. 자연의 법칙도 인간의 이성으로 알아냈는데 그럼 유리사회나 인간 세상의 법칙도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번지면서 유럽 전체를 뒤흔든 계몽주의 시대의 심지에 불을 붙인 거죠. 그렇다면 뉴턴이 남긴 이 유산,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지금을 사는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이 타임라인을 보면 마치 과학혁명이라는 이어달리기 같아요. 코페르니쿠스가 스타트를 끊고 갈릴레오가 바통을 이어받아 달렸다면 뉴턴은 마지막 주자로 들어와서 수학이라는 압도적인 무기로 모든 것을 증명해내며 화려하게 결승선을 통과한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사실 하나. 이렇게 위대한 천재였던 뉴턴이 글쎄요, 교수로는 인기가 꽝이었다고 합니다. 강의가 너무 어려워서 학생들이 아무도 안 들어왔대요. 텅 빈 강의실에서 혼자 강의한 적도 많았다니. 그의 관심은 오직 우주의 비밀을 푸는 데만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정말 상징적이지 않나요? 2010년에 바로 그 뉴턴에게 영감을 줬던 사과나무의 한 조각이 우주 왕복선을 타고 국제 우주정거장까지 갔다는 거. 와, 땅으로 떨어지는 사과에서 시작된 생각이 결국 그 중력을 벗어나 우주까지 뻗어나간 거잖아요. 그의 유산이 시대를 넘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멋진 사건이죠. 뉴턴 본인도 이걸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잘나서 혼자 다 한 게 아니라는 걸요. 이 유명한 말처럼 코페르니쿠스나 케플러, 갈릴레오 같은 거인들이 있었기에 그들의 어깨 위에서 더 멀리, 더 넓은 우주를 볼 수 있었다고 겸손하게 말했죠. 그렇게 뉴턴이 만든 우주는 아인슈타인이 나타나기 전까지 거의 수백 년 동안 절대적인 진리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짓는 건물, 타는 자동차, 심지어 우주로 쏘아 올리는 로켓까지 그 모든 계산의 뿌리에는 바로 뉴턴의 물리학이 있습니다. 그가 세상을 바꾼 거죠, 말 그대로요. 뉴턴은 복잡하고 신비로워 보이는 세상 속에서 아주 단순하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칙을 찾아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는 어떤 위대하고 단순한 법칙이 누군가 발견해 주길 기다리고 있을까요? 뉴턴이 사과를 보고 우주를 떠올렸던 것처럼요.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